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좀 확통 정리를, 개념 정리를 쭉 할 테니까 모평균 추정하는 거 빼놓고는 앞에서부터 다 연결을 시켜볼게 할 테니까 지금 이제 숙제 해오고 6주차까지 다 받았잖아, 그치? 7주차가 모평균 추정이고 6주차까지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쭉 연결됐던 거니까 그거 잘 들어서 개념 연결시켜 놓고 나서 좀 많이 까먹었다는 사람들은 AM부터 풀고 뭐 레어가 필요하면 레어도 받아가고 그리고 미디엄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통 좀 정리 좀 해보기로 할게. 그리고 토요일엔 또 수원수투 할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오늘 본 시험은 손풀이 이제 다 만들어서 올려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특별 게스트를 초대해서 내일 너희 알고 있는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좀 키 큰 여자 선생님 있어. 그래서 안 긁지 말아봐봐. 그 일요일 오후에도 보충해 주시고 하셨었는데 누군지 몰라? 아, 일요일에 안 왔었구나. 아무튼 그 선생님이 같이 시험 보기로 했거든, 내일. 같이 시험 봐가지고 너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번까지 몇 분 정도에 풀었고 그 다음에 몇 번까지 몇 분에 풀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갔었고 다시 돌아와서 뭐 때문에 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풀이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가져서 그런 내용도 정리해서 올려줄게.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풀 수 있어야 될까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기.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막 마음이 아파. 지금 막 내가 힘들어. 지금 와서 또 시험 보다가 조는 사람들, 뭐 체킹하다가 조는 사람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데 지금 아직도 그냥 뭐 차린다라고는 하지만은 안 하고 있는 상황. 내년에 이맘때쯤에 5월인데 재수학원에 있을 거야, 아니면 축제 현장에 갈 거야. 대학 축제 현장. 대학 축제 현장 돌아다니면서 놀아야지. 놀고 공부하고 해야지. 자꾸 내년에 또 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한 번에 가. 그치?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꼭 좀 해봐. 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보여서 내가 좀 답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요새, 그러니까 방학 때 좀 뭔가 수면주기에 문제가 생겼어. 방학 때 특강 좀 많이 하고 하면서 자꾸 좀 늦게 자고 일찍 나오고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내가 뭐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다가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자꾸 4시 넘어서 가게 돼, 집에. 근데 이제 가면은 그래도 한 9시, 10시쯤엔 깨거든? 아침에? 근데 요새 내가 좀 일어나고 나서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집에 쉬러 갔잖아. 근데 자꾸 꿈에서 수업을 해. 수업하는 꿈을 일어나면은 또 수학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뭐 그게 마냥 뭐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몰입하면은 너희도 자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거든? 내가 막 몰입해서 뭐 그렇다 이런 거보다도 일어났을 때 막 꿈에서 몇 번 못 풀어가지고 붕괴했던 그런 생각도 떠올라야 되고 뭐도 해보. 약간 좀 거칠게 살아봐. 거칠게. 너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괜찮아 지호야. 괜찮아 준하나. 괜찮아 서진아. 너무 관대. 그래? 너무 관대해지지 말라고. 너무 잔인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공부에 있어서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려고 그렇게 해서 가보자. 이제 24주 정도 남았어. 24주니까 그냥 한 주 한 주 가다 보면 일단 기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간 더 빨리 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꼭 좀 정리를 하기를 좀 부탁을 할게. 진짜 부탁이야. 이제 부탁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한때 영어를 정말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있었거든? 그 카투사가 썼다라는 얘기 한 적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영어를 진짜 거기서 많이 쓰다 보니까 믿을지 모르겠지만
꿈에서도 이제 영어를 했어. 내가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잠꼬대 있잖아. 잠꼬대 하다가 너희 잠꼬대 소리를 깰 데 없어? 자기 자신의 잠꼬대 소리? 나 특이 케이스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영어를 해달라는데. 뭐 아무튼 특정 기간에 뭐에 몰입하면은 꿈에 자꾸 나와야 돼. 그 정도로 만들어. 지금 꿈에서 자꾸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 나오고 막 지금 롤 나오고 축구 나오고 농구 나오고 그러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알았지? 이거 내가 필기해놨던 거 폰에다 썼던 거 참고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 지금 바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아까 그 상민이 질문한 것도 그렇고 설명을 좀 해볼게. 이제 잘 얘기하지 말고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 이 확통의 뒤에 따놓은 조건부 확률부터 끝까지 풀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약간 이렇게 풀라고 해서 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약간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냥 공식에다가 그냥 숫자를 대입하고 있긴 한데 이게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 건가? 그냥 풀고 있는 건가? 이게 헷갈려. 그게 헷갈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요한 시험들이 있지. 긴장감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시험에서 어떤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갑자기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줄 테니까 그 흐름을 총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정리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오늘 마무리가 될 거야. 조건부 확률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조건부 확률 개념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독립이랑 종속에 대한 얘기였어. 독립 종속. 그치? 독립 종속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지금 흘러갔던 거였었지. 그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런 개념이었지? 야, 이건 그냥 그야말로 복습이야. 조건부 확률의 상황은 이거였잖아. P A 바 B는 PA다. 그치? 요거였던 건데 이걸 우리가 집합관계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요렇게 A가 있고 요렇게 B가 있다를 했을 때 전체 표본 공간이 이 A로 줄어든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중에서 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만큼인지를 보는 게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고 이거 내가 왜 썼지? 요거 아니었지? 조건부 확률 요거를 좀 봐야 된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P, B 바 A라고 하는 거는 PA분의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다. 이렇게 식을 좀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갔었던 거 떠올려 봐봐. 그 다음에 독립에서 했었던 표현이 내가 좀 전에 썼었던 그 표현이었지. PB 바 A가 PB다. 이렇게. 그치? 같던 거였고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공식이 뭐였지? 대답할 수 있는데. 맞아 맞는데 맞아 잘했어 그 저효주 아주 좋아. 근데 그게 이제 나왔던 원리는 PA교 B는 원래는 PB 바 A에다가 곱하기 PA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 PB 바 A라고 하는 게 PB로 바뀐 거였잖아. 독립에서는. 그치?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둘이 곱한 건 얘가 된다.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놓고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독립 종속에 대한 얘기였다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무슨 개념을 배웠냐? 독립시행을 배웠어. 그치? 이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상 주사위를 던진다 했을 때 그 주사위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정육면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던질 때마다 항상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같은 확률로 n번 시행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독립시행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공식은 뭐였었던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NCR이라고 본다 하면은 NCR에 P의 R승에 그 다음에 1-P, 1-P의 n-R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봐. 그치? 근데 이 독립시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뒤에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거든? 그리고 그때 약간 혼란이 와. 혼란이 오니까 그 부분을 오늘 좀 잘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개념이 등장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주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지. 이산 확률 변수랑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개념이 들어갔어. 그치? 약간 확통은 누적 복습이 필요해,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연결됐었는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거를 내가 처음에 이제 방학 때 특강할 때 이 부분을 강조를 했던 건데 얘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예시를 한번 잘 봐봐. 만약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도입했어. 그치? 저번 시간에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은 했지? 이 변수 자체를 확률 변수로 하기도 하고 그 대응 관계로 실수로 대응시키는 그 대응 관계를 그 함수를 확률 변수로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보면은 여기 0, 1, 그래 여기 2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얘의 p 값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잡을 거냐면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잡아볼게. 이게 첫 번째 예시. 뭐의 예시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의 예시야. 그치? 두 번째 예시도 써볼게. 두 번째 예시는 이렇게 써볼게. x가 있는데 여기 이제 0, 1, 2 0, 1, 2 근데 이 p 값이 여기는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둘 다 똑같은 이산 확률 변수거든? 그치? 근데 좀 차이점이 보여? 뭔가 좀 특이한 이산 확률 변수 있는 것 같지 않아? 이 중에서? 요거? 정규 분포로 이게 많이 이제 던지면 정규 분포로 갈 수 있지. 근데 무슨 개념이 연결된 걸까? 여기에는 여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했다 해봐. 0, 1, 2 됐지. 그거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잡은 거라 생각해봐. 이거는 그냥 0, 1, 2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저기 있는 아이폰이 아니라 뭐였지? 에어팟을 한 번도 안 만지냐? 한 번 만지냐? 두 번 만지냐의 확률로 보도록 할게. 사진이 갑자기 흥분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저거 몇 번이나 닦았어요. 내가. 그거의 확률을 6분의 3으로 잡았다 해보자. 그래서 이거 이제 뽑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치?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야?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를 이해해야 너희 문제 풀 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헷갈림이 없어져. 일단 저요저요는 항상 좋아. 저요저요만 들으면 기분이 좋네. 아니. 잘했어.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독립시행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그치?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2C0에 2분의 1의 0승에 2분의 1의 제곱이심 이렇게 깔리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은 2C1에 2분의 1의 1승에 2분의 1의 1승인 거고. 그치? 이 마지막 것도 2C2에 2분의 1의 2C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산 확률 변수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한 거거든? 그치? 표로 표시를 한 건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은 독립시행을 했을 때 이 정규 분포, 이 이산 확률 변수 분포표가 말이 안 나오네. 표가 그 중에 하나란 얘기야. 요렇게. 그치? 그걸 참고하고 있으면 돼. 그치? 근데 독립시행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은 이걸 물어봐. 4번 던졌을 때 2번 이상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볼 때 있지. 그치? 그러면 뭐 여기에서는 뭐 0, 1, 2, 3, 4 이렇게 됐다면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더하잖아. 그치? 그렇게 가면은 그 이제 독립시행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 개념을 여기 이 표를 만들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평균값을 잡고, 그치? 기대값 잡고, 분산 잡고, 표준편차 잡고 가면서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항분포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어. 그치? 이렇게 좀 알고 있어 봐봐. 그 여기서 일단 저번 시간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끝났었어. 어떻게 끝났었냐면은
이렇게 만든 이상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값이랑 그 다음에 분산이랑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을 배웠지. 그치? 그 EX랑 그 다음에 VX랑 그 다음에 시그마 X를 이렇게 세 개를 구하는 방식을 다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평균 빼기 평균 제곱으로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특히 잘 알아놔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게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이렇게 연결시켜봐. 둘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문제에서 절대로 나올 일은 없어. 나올 일은 없는데 너희가 자꾸 독립시행이 뭔가 개념이 자꾸 섞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 이산확률 변수의 여러 가지 분포표 중에서 하나의 독립시행이다. 지금 이렇게 알아놓으면 된다. 이게 지금 특이했던 이유는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놓으면 되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이거였지? 이산확률 변수에서 연결시켰던 분포가 이항 분포. 그치? 그 다음에 연속확률 변수에서 연결시켰던 개념이 이제 정교 분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 우리 발상 노트 계속 정리하기로 했잖아. 아까 내 카톡에 올린 거 봤어? 카톡 계속 안 보거나 봐도 휙 넘기고서는 그냥 바로 뒤로 가기 누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 그거 내가 자주 올리진 않잖아. 자주 올려? 아니야 그래도 좀 봐줘. 보긴 봐. 거기 내가 오늘 27모의고사 한 6개, 7개 정도 정리한 친구 거 보여줬지. 그치? 그렇게 틀린 문제 위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버리지 말고 계속 쌓아놔. 우리 100개 이상 풀 거거든? 이미 버렸다고? 앞으로는 좀 버리지 말아줘. 왜냐면 그거 쌓아놓고 일요일마다 반복해서 보는 거야. 틀린 문제. 다시 보고 발상 노트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러니까 실무 1000개 푸는 것보다 100개 풀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훨씬 좋아. 내신도 마찬가지고 약간 너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보라고. 근데 카톡에다 올리는 그 모든 말도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차원이야. 그러니까 좀 했지? 뭐라 그러지 못 들었어. 챗GPT에 내가 쓴 거 같다고? 카톡이 요새 요약해주기도 하던데.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여기서 나왔던 개념이 확률 질량함수였지. 확률 질량함수. 그치? 그 다음에 이 정교 분포에서 나왔던 개념이 확률 밀도함수.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공식이 하나 나오지. 이 확률 질량 함수의 공식이 어떻게 돼? 이항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 이항 분포에서 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맞아. 이게 지금 다시 나온 거잖아. 이거. 그치? 세빈이 대답 잘했어. 이게 지금 다시 나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독립시행이 이 확률 질량 함수로 연결됐다는 거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NC R이라고 쓰고 다시 한번 적었지만 다시 한번 나온 거야. 여기에 Q에 뭐 1-P랄까? 1-P에 N-R승이 이렇게 다시 등장했다를 보면 돼. 그치? 그러면 도대체 이항 분포는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이랑 뭐가 다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이 모든 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틀어서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 거기에 확률들을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볼게. 그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이건 우리 이제 외울 필요가 없지. 그냥 이거 알고는 있지. 근데 fx는 하고 여기다가 루트 2파이 한 다음에 여기 시그마 분의 1을 이렇게 붙이고,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하고 이 다시 밑에 또 시그마가 들어가지. 이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 그치? 근데 이 의미는 알아놔야 돼. 이 문제를 공식을 외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는 알아놔야 된다. 요거에서 이렇게 두 개 써놓고 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 그치? 첫 번째는 이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를 우리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항분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시를 들었었던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썼었지. 이항분포의 예시는 이런 거였어. 그냥 B하고 5의 6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쓰기로 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무슨 상황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이라고 하면 6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그거는 5는 좀 큰 거 같으니까 3 정도로 해보자. 요렇게 썼다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와서 새로 다시 증명해 볼 필요는 없어. 내가 처음에는 이제 증명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면 0,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각각에 대해서 6분의 1인 거니까 여기 지금 들어갈 숫자는 3시 0에 6분의 1에 칸이 작네. 3시 0에 6분의 1에 0승에 그 다음에 6분의 5에 3승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각각 들어갈 건 잡을 수 있겠지. B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걸 뭐 하는 거냐면은 기대값을 구할 때 평균을 구할 때 우리 배웠던 거 이거였잖아.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치? 근데 그 값이랑 기가 막히게도 수학자들이 이거 발견하고 나서는 진짜 막 날뛰었을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미쳤다. 아니, 그럼 내가 그걸 왜 알고 있지? 아무튼. 아니, 나 몰라. 아이, 그래, 좋아. 난 칼발음밖에 못해. 둘이 이 얘기 잘 들어봐봐.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해서 곱해서 더하잖아? 그 값이 기가 막히게도 그냥 2x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6분의 1을 한 값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계산한 게. 그치? 그 말 이해했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잖아, 이거. 그치? 근데 그게 그냥 3 곱하기 6분의 1 해버리면 평균이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분산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표로 이렇게 했으면은 얘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여기에서 빼기 평균을 제곱해야 되지. 그치? 근데 언제? 이항 분포일 때는 그냥 이 vx라고 하는 거는 바로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로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거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아니 그러면 뭐하러 불편하게 제곱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배웠어요? 라고 따져봐야 돼. 제곱평균 빼기 평균 제곱 왜 배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거 굳이 왜 배웠어요? 라고 약간 서진이 말투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서진이 한번 대답해. 이거 왜 배웠을까? 그러면 이거 배운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계산을 훨씬 편하잖아. 내가 지금 좀 전에 똑같다고 그랬잖아. 계산 결과가 똑같은데 왜 배운 거야? 이거는 이항분포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이거는 그냥 이산 확률 변수 중에 하나인 것 뿐이지 얘 지금 이항분포가 아니라고.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이거 내가 아니지? 요거 지금 여기 확률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항분포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표가 있을 때는 제곱평균 빼기 평균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항분포의 상황이 나왔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독립시행의 상황. 독립시행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확률을 연속해서 n번 시행한다야. 그치? 그 확률을 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공식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연결을 시켜봐. 내가 알려준 게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수능 때까지도 계속 풀면서도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부분인 거니까 이거 잘 알아놓고 영상을 찍고 있나? 찍고 있겠지? 누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눌렀을 거라 확신해. 확신해? 눌렀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치?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총정리를 이렇게 해줄게. 이항분포에 대한 총정리야. 이항분포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연결된다라는 거를 너희가 기억을 해놓으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연결된 개념이었어. 그치? 두 번째는 이게 독립시행에서 연결된 개념이었어. 이 두 가지 개념이 혼합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얘네들이 변수들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건 이산 확률 변수인 거고, 그치? 여기 안에 들어가는 확률들이 독립시행의 확률들이었던 거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항분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놓으면은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좀 안정감 있게 풀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냥 개념을 내가 외워서 억지로 지금 풀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풀 수 있을 거니까 이 개념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해라. EX는 MP, 그 다음에 VX는 MPQ,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MPQ의 루트 C면 되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다. 맞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였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 해볼게. 정규분포. 유림이 잘 따라오고 있지? 진짜? 정규분포 확률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이런 함수야. 그치? 근데 이거 우리 자연상수 2가 뭔지 배우지도 않았고 어려우니까 굳이 이걸로 보지 말고 내가 그냥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2에 마이너스 x승이 있다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x승이 아니라 2에 마이너스 x 제곱승이 있다. 이렇게. 2에 마이너스 x 제곱. y는 2에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우리 배운 적은 없지만 어떤 그래프가 될 건지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 얘 어떻게 될 것 같아? 0 대입하면 1이지. 그치? 0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이게 x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져. 작아지지. 근데 x가 무한 들어가면 어디를 가까워져 갈까? 0에 가까워져 가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우함수라고 하는 거 알겠어?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해도 똑같은 함수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도 요렇게 간다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게 기본적인 이 정규분포의 함수의 그냥 이제 기본적인 꼴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이 살펴보면 여기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상수란 말이야. 상수고 요 2라고 하는 건 2.7 정도 되는 숫자야. 이거 숫자에 여기 마이너스 이 부분이 중요해. x 빼기 m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m을 경계해서 m 대입하면 0 되지. 그치? 그때가 가장 최대값인 거고 m보다 커지거나 m보다 작아지면 이 함수값 자체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중간 지점은 어디였냐? 이게 지금 m 값이었던 거야. 여기다 m 대입하면은 그때가 여기가 가장 작을 때거든. 이거는 요 함수는 여기가 작을수록 커지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잖아.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야. 좀 전에 이거 예시로 보면 돼. 예시로 보면 여기 0일 때가 가장 컸지? 점점 커질수록 작아졌지? 그러니까 요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규분포의 의미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 참고로 이거 더 얘기할 건데 요거 확률진량 함수로 만들 수 있겠어? 확률진량 함수? 바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요거 확률진량 함수. 저요 해줘. 3CR 그렇지. 3CR. 1 그치. 6분의 5 어. M 3 마이너스 R 잘했어. 이게 확률진량 함수 요거였지. 그리고 여기에 0, 1, 2, 3을 대입한 게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이제 안 까먹을 거라 생각해. 이해됐어? 아까 물었던 거에 대답도 됐어? 응.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개념을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배운 게 뭐냐면 정규분포거든? 정규분포? 그치?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정규분포에서 그 다음으로 배웠던 거는 이제 표준정규분포로 갔던 과정이었어. 표준정규분포. 그치. 근데 표준정규분포를 배웠던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떠올려. 이걸 배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던 거였냐면은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가온이 반 조금 평균이 낮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아니 저희 반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자체가 그냥 문과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대부분 학교 지금 다 문과는 좀 그래. 40점일 때 80점 받은 사람이 더 잘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이 분산 표준 편차가 아예 달라졌어. 이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함수인데 여긴 평균이 30점이래. 평균이 30점인데 여기서 60점 받은 애가 더 잘한 건지, 둘 중에 더 누가 잘한 건지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수학자들이 찾고 싶었던 거지. 여기 이거 지금 찾으려고 하면은 여기 0.5지? 여기 0.5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면 되고, 얘도 여기서까지 얼만큼 떨어지는지 계산하면 돼. 그치? 근데 그 계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인테그랄 하고 40에서부터 80까지 한 다음에 여기 넓이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때 넣는 함수가 이 함수인 거야. 이 함수를 여기다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하고 2에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여기 40이지? 40의 제곱을 이렇게 붙이고 이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dx 해가지고 정적분을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이거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뭘 해놓은 거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맨날 하지 말라고. 인테그랄을 씌워가지고 매번 계산하지 말고 이 함수나 이 함수나 전부 다 뭐로 바꾸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냥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함수로 얘도 이렇게 옮겨오고 얘도 이렇게 옮겨와서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얘는 80인데 직값을 구해봤더니 이거 예를 들어서 시그마 값이 요거 20이라 해볼게. 20이라 해볼까? 20이라 하고 여긴 시그마 값을 이거 30이라고 해볼게. 요렇게 시그마 값 10이라 해볼까? 요렇게 하면은 이거 집값이 몇인 것 같아? 집값이 몇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대답 잘한 것 같은데? 지가 몇이야 이거? 요게 여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야. 얘 표준 편차가 20이야. 얘 표준 편차가 10이야. 2분의 2 아니라 2 맞지? 그치? 왜냐면은 G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이렇게 배운 거잖아. 그치? 20분의 80 빼기 40이지. 그치? 근데 내가 오늘 너희한테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집에 가기 한 10분 정도 남았잖아. 그치? 5분 남았다고 할까? 아무튼 얼마 안 남았잖아. 되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거 공식으로만 외우지 말고 어떻게 기억을 해놓냐면은 여기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그치? 이거는 지금 이 시그마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시그마.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보면 3시그마만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중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보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눈 거니까 그냥 2가 되는 상황인 거라고. 요렇게. 맞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40 차이잖아. 20 곱하기 2. 맞지? 이 밑에 것도 30 차이잖아. 3 곱하기 10. 요렇게. 그치? 그래, 여기 그러면 이 부분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집값은 계산할 때 시그마 분의 G는 시그마 분의 하고 60 빼기 30 하는데 시그마가 좀 전에 10이라고 했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3이 나와. 그치? 3이 맞지?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여기는 3이고 그냥 여기는 2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시험을 잘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게 비교를 하려고 표준 정규 분포표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뭘 잘 알아놓냐면은 이 간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이 간격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여기다 내가 네모 쳐놓을게. 여기 이게 지금 간격이었던 거야. 이게 간격이다. 이 간격을 기억해. 이 간격을 이 시그마 값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G값이 의미하는 의미가 뭔지를 너희가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봐. 이거 공식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알아놓고 가자. 괜찮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념 이것만 하고 끝낼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 여기서 하나만 마저 설명하면은 예시를 좀 들어서 마지막 개념만 설명을 할게. 통계적 추정 가기 전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마지막 내가 뭐 설명할 것 같아? 통계적 추정 전에 딱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있어. 무슨 개념 아직 설명 안 했지? 되게 중요한 건데. 집 가자고? 아니야. 뭘까요? 아, 뭘까요라고 했어? 한청이 들리네? 뭘까? 이게 앞글자? 초성? 뭐를 연결해야 돼? 개념을. 제발 써서. 마지막. 맞아.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연결하는 고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치? 각각이 독립된다라고 우리 배웠잖아. 그치? 배웠던 건데,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언제 가냐? 이항분포에서 그 시항한 횟수가 커지잖아? 시항한 횟수가 커지면 그 곡선이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배운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시를 어떻게 들었었던 거였냐면은 이렇게 따졌던 거였거든.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항분포가 n,6분의 1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치? 이렇게 됐는데 이거 너희 개념 샌라이트 책 보면 다시 한번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정리해봐. 이제 가야 될 때 얘기해줘. 근데 오늘 좀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n값이 만약에 10이잖아? n값이 10이면 이거 지금 평균 내면 6분의 10이지. 그치? 근데 그 그래프는 그러니까 얘가 10번 던진다를 했을 때 10번 던졌을 때 1이 한 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 5번, 10번까지 있겠지. 그치? 그거를 이 표상에다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가 약간 이런 형태가 돼. 얘가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1일 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0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상황. 이렇게 돼. 그래프가. 그치? 근데 n값이 만약에 30이 되잖아? n값이 30이 되면 그 30 곱하기 6분의 1 하면 평균 5 정도 되지. 그치? 근데 5에서 약간 희한하게도 얘를 직접 이거 하나하나의 확률 구할 때는 다 뭐를 써야 되냐면은 다 이거 써야 돼. 어디 갔지? 요거. 아니? 이거. 이 확률 질량함수에 있는 값들을 다 대입한 거야. 왜냐면 이항분포니까. 그치? 하나를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여기 확률들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서 점을 찍어본 거야. 이렇게. 근데 30번을 던져가지고 했다 하면은 이 확률 변수가 30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30번 던졌으면. 그치? 30개 있는 거 맞나? 0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30번까지 나올 수 있지? 그치? 31, 아무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가 희한하게도,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약간, 요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떨어진 형태로 간다는 얘기야. 그치? 요렇게. 근데 이게, n이 만약에 50이잖아? n이 50이면 그땐 또 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더 극단적으로 요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뭐라고 잡냐? n 곱하기 p 값이 기억하고 있어? 이게 5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근데 5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돼. 이거 훨씬 크게 주거든 보통.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문제를 풀 때 눈치채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것만 할 수 있으면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어. 그렇지? 요거 딱 예시 하나만 들고 끝낼게. 1분짜리 예시야. 1분짜리. 여기 이렇게 여기다 내가 써볼 테니까 요거 하나 문제만 한번 풀어봐. 동전 두 개를 192번 던졌다.
192번 던졌어. 근데 두 개 모두 앞면 이 나오는 횟수가 57번 이하 1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해봐. 그치? 그러면 이거 우리 완전 정석적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구해야 돼. 192C0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하나 지금 다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그치? 192 0 한 다음에 4분의 1에 0승에 4분의 3에 그 다음에 192승 했지? 그 다음 거 뭐 써야 돼? 192C1에 4분의 1에 제곱 1승하고 4분의 3에 191승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192C 57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고 4분의 1에 57승에 4분의 3에 192 빼기 57 하면 135 여기까지 다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더하라고 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항분포를 정교분포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를 눈치채는 단서는 어디 있다를 얘기했냐면은 이 던진 횟수가 너무 많아. 그치? 던진 횟수가 많고 같은 확률이 계속 주어지는 데다가 옆에 이렇게 정교분포표가 표준정교분포표가 나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집값이 1일 때, 뭐 1.5일 때, 2일 때 이런 게 나와 있다 하면은 이항분포라 하더라도 정교분포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다 알고 있어서 끄덕끄덕 하는 거지? 동희 오늘 잘 이해됐어? 요거 정리 잘 해서 지금 6주차까지 나눠줬잖아. 그치? 6주차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예습일기도 다 따라오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치? 그렇게 하고 토요일에는 이제 완전 내신만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체킹 때 또 확통 더하면 되고 수업 때는 수원수투 평정 받은 책 있잖아? 그거 계속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 시험 보고 수업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